매주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불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부처님 법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담마 테라피 시간입니다. 편안한 음성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는 춘천 봉덕사 범준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내면에선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은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라졌다 일어나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성격은 고치기도 힘들고 바꾸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성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격, 그 중에서도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이 불교에서는 성격은 그냥 타고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 고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지 아니면은 성격도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나요? 불교에서는 성격을 마음의 습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타고난 유전적 습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합해져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마음은 수시로 변화하지만 형성된 습관에 의해 자주 움직이는 방향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념화시켜서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개개인의 성격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성격이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알아차려서 지혜가 생겨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수행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수행을 하는 이유도 성격, 즉 마음의 습성에서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고치기 위함입니다. 네. 끊임없는 노력에 따라서 성격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이 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좀 고치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수행을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왠지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만으로도.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는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 100% 내성적인 성격도 없고 100% 외향적인 성격도 없습니다. 네. 각자가 가진 마음의 습성이 내성적에 더 가깝냐 외향적에 더 가깝냐에 따라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네. 퍼센테이지의 차이일 뿐 사람들은 양쪽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한스 아이센크에 따르면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보다 외부 자극에 대해 뇌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외부 자극에 즐거움을 느끼는 데 비해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죠. 네.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들이 조용하고 절제된 환경에서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내부를 향해 있어서 마음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 외부 자극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에 잘 빠지는 단점이 있죠. 네.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자극을 빨리 알아차리는 데 비해서 마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외부 자극과 마음을 둘 다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양쪽 성격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마음 공부에서는 두 개의 성격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좀 생각해 보면요, 스님, 이 현대 사회는 외향적인 성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네.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리더로 꼽히는 선비 이미지를 살펴보면 조용히 혼자 책을 읽고 내면을 성찰하며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내성적인 성격이 가진 특성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농경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도시화가 되고 낯선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며 단시간 내에 자기 피아를 잘할 수 있는 외향적인 성격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은 사회의 필요성에 따라 선호하는 성격이 달라지는데 어느 하나의 성격만을 좋은 성격으로 여기는 것은 치우친 생각입니다. 네.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나의 이 내성적인 성격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또한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예. 외향적인 성격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죠. 지금 돌아보면 내성적인 성격보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네. 내성적인 성격을 문제 삼는 부정적인 경험을 몇 번 겪으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편안한가입니다.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스스로 편안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스님의 좋은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지극히 정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3분의 1 이상이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외향적인 성격에 맞추어서 돌아가고 있을 뿐이죠. 사회가 원하는 성격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점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힘과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면 당신의 성격은 세상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우리 스님의 말씀이 왠지 모르게 더더욱 위안이 됩니다. 자, 지친 마음을 토닥토닥 어루만져주는 단마 테라피.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범준 스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